맨유가 맨시티에게 참패를 당했죠. 3대 0으로 완벽한 패배를 당했는데 아모림을 경질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 있어서 그거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아모림 경질을 밀었던 건 지난 시즌부터긴 한데 진짜 제 목숨줄 걸고 실질적으로 영상 업로드까지 하면서 아예 못을 박은 건 풀럼전 비기고 나서부터입니다. 아모림 경질을 주장했던 게 그림지비전 4부 리그에게 충격패 이때 이후도 아니고 저는 그 전에 풀럼전 무승부 됐을 때부터 아모림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완벽하게 확신이 들어서 아모림 경질을 주장했었고요. 이제 우측 상단에 영상 뜰 텐데 이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모림이 맨시티에게 이렇게 참패를 당하고 지금 리그 승률 25% 말도 안 되는 경기력 이런 거랑 별개로 아모림의 경질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아모림 마지노선 5경기 맨시티전 끝났으니까 이제 첼시, 브랜트포드, 썬더랜드, 리버풀전 이렇게 남았는데 해당 4경기에서 2승 이상 못하면 아직도 저는 경질이라고 생각해요. 보드진도 아예 혐오스러울 만큼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모림이 장기 프로젝트라서 보드진의 신임을 얻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남은 4경기에서 리그 1승만 거둔다면 리그 8경기에서 2승이란 말이에요. 거의 2승 2무 4패 이런 느낌? 근데 그 정도까지 가면 보드진이 대가리가 깨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아모림 경질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맨더비에서 아모림의 패착들에 대해서 리뷰를 잠깐 해볼까 해요. 먼저 아모림이 3-4-3 포메이션으로 나왔죠. 사실 마즈라위 우윙백이 제가 처음부터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애초에 토트넘전에 실패했던 그런 전술이다 보니까 초반 라인업 보고도 마즈라위 3선에 쓰지 않는 이상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라인업이었는데 사실 초반 접근법은 나쁘지 않았어요. 초반 접근법에선 오히려 맨유가 중원 싸움에서 이기는 모습도 자주 보여줬었죠. 이게 초반에는 중원 싸움을 한다고 치면 중원 싸움을 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초반에 많이 중원에서 힘겨루기를 했는데 레인더러스랑 로드리가 지난 경기 폼이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턴오버도 많이 발생시키고 폼이 그렇게 좋진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브루노 우가르테가 더 경쟁력을 가져가기도 했고 또 이제 아모림이 윙백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동선 정리를 해준 게 아니라 요로를 오히려 올려버리더라고요. 요로를 압박 상황에서든 아니면은 맨유가 공격 시퀀스 상황에서도 빌드업을 가져갈 때든 요로를 올리면서 오히려 중원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서 중원을 쌈싸먹는 느낌? 그래서 이 포켓 공간을 맨유가 효율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전반 초반 한 15분까지 맨유가 오히려 괜찮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었죠. 근데 여기서 펩이 전반 10분 15분 밀리고 있다고 판단하니까 바로 이제 포든까지 중원 싸움에 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포든까지 중원 싸움에 가담을 시키면서 펩이 이렇게 중원에서 밀리는 거를 힘싸움 최대한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맨유에게 위기가 한 차례 찾아왔었죠. 그게 이제 이 장면인데 첫 골 실점 장면이에요. 첫 골 실점 장면인데 여기에 도쿠가 있는 게 되게 의아하실 거예요. 스타팅 라인업 보면 도쿠는 좌잉인데 왜 오른쪽에 있냐 의아해 하실 분들 계시는데 사실 도쿠가 원래 이런 스위칭을 맨시티에서 자주 가져갔어요.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보통 원래 맨시티 경기에서 한 2-3번씩은 자주 왼쪽 오른쪽 스위칭하면서 상대방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움직임 많이 가져갔었는데 여기에 맨유가 확실하게 당했죠. 그래서 해당 장면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수비 상황이 있었을 때 도쿠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쪽에 과부하를 일으키잖아요. 수적 우위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러면 마즈라위가 당연히 붕 뜨죠. 여기서 도쿠 포지셔닝을 보시면 우가르테랑 루크쇼 완벽하게 사이에 위치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가르테 패착이라고 봐도 되긴 해요. 애초에 만약에 여기서 패스가 도쿠에게 연결이 되었을 때 우가르테가 이거를 도쿠보다 더 앞쪽에 있는데 도쿠가 여기서 볼을 받았을 때 우가르테 실력으로는 절대 못 따라가잖아요, 도쿠를. 근데 우가르테 포지셔닝이 애초에 도쿠 뒤에서 막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막고 있었다 보니까 그냥 패스 한 방으로 완벽하게 뚫렸죠, 우가르테는. 그리고 여기서 루크쇼랑 도쿠 1대1 상황. 여기서도 루크쇼가 1대1을 너무 쉽게 뚫려줬다 보니까 여기서도 2차적으로 수비수 한 명을 더 제껴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가 문제예요. 이 상황에서 여기서 맨시티가 진짜 도쿠 해당 스위칭을 잘 가져간 게 마즈라이가 놀아버리잖아. 그러면서 홀란드는 침투하는데 여기에 더리우트랑 요로가 같이 묶입니다. 홀란드 한 명에. 그리고 또 이제 빈 공간으로 포든이 침투하는데 브루노가 전문 3선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포든을 끝까지 안 따라갑니다.
당연히 우리 센터백진 2명이고 홀란드 1명이 맞고 포든 1명이 막으면은 맨투맨으로 숫자 싸움이 안 되진 않으니까. 근데 홀란드는 2명을 끌어당기고 있었고 브루노는 포든을 안 따라가면서 포든이 마무리를 지었죠. 이게 첫 번째 실점 시퀀스. 도쿠의 이 왼쪽에서의 오른쪽 움직임을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실점 장면인데 이게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보통 맨시티 매 경기마다 도쿠가 보여주는 움직임인데 이걸 아모림이 대비를 전혀 못했던 게 드러나는 그런 실점 장면이었죠. 전반 초반에 괜찮았다고 해도 펩이 전술 조금 수정해준 이후에 선제골 바로 먹혔고 그 이후부터 선수들도 멘탈 나가고 그러면서 쭉 밀렸죠. 이게 전반 초반 접근법은 나쁘지 않았어. 뭐 요로 올리든 아니면 2선 좀 더 내려오라 시키든 하면서 중원 먹었던 건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펩이 조금 전술 수정해주니까 바로 아모님 전술은 파괴가 되었고 결국 이걸 못 이겨냈죠. 숫자 싸움을 계속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100% 전술을 읽혔었고요. 이게 감독의 플랜이 100% 완벽하고 선수들이 믿음이 있으면 필드 위에 있는 플레이어들도 계속 해당 전술 따르고 실점이랑 상관없이 플레이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결국 아모림의 문제죠. 한 골 먹히고 그냥 선수들 멘탈 싹 다 나가가지고 선제골 먹힌 이후로는 계속 두드려 맞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게 내가 선수였어도 한 골 먹혔다고 뭐 똥 싸는 포즈 취하면서 너무 힘들어 이지랄하는 감독인데 어떻게 믿어. 내가 선수여도 안 믿겠다 씨. 그리고 당연히 경기장에서 플랜도 이렇게 준비 괜찮았다고 해도 바로 읽혀가지고 쌈싸 먹히는데 어떻게 믿어요 감독을. 그러니까 선수들도 필드 위에서 좀 멘탈이 나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전반 20분부터 60분까지 거의 40분 동안 개쳐 맞았던 아모림. 이랬는데도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러면서 교체 타이밍 늦고 2골 먹히고서야 마이누 투입 플러스 맥과이어 해조 투입. 이거 맥과이어 해조는 모든 감독들 특인 것 같아. 조금 경기 좆된다 싶으면 맨날 그냥 세트피스든 뭐든 맥과이어 해조 하면서 넣고 근데 또 맥과이어 넣으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뒷공간 슝슝. 이건 어쩔 수가 없죠. 맥과이어 몇 년간 쓰면서 당연히 알고 있는 단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맥과이어 넣으면서 뒷공간 슝슝으로 맨시티에게 빅찬스를 최소한 3개는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 아니면 이 장면도 포함이죠. 근데 맥과이어를 넣으면서 이런 장면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맥과이어의 원래 계속 노출됐었던 단점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추가골도 먹히고 위험한 상황 되게 많이 발생되고 오히려 4대0, 5대0이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 초반에 괜찮았던 거 전반 초반에 괜찮게 접근법 가져갔었다고 해도 어차피 공격 시에 세부 전술이 거의 없잖아요. 공격 시에 세부 전술 거의 없어서 전반 초반 어차피 경기력 딸이야. 이게 괜찮은 찬스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기력 괜찮았다던 전반 초반에도 애초에 괜찮은 빅찬스 이런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경기력 괜찮았다고 하는 것도 좀 역설적이긴 하죠. 그리고 공격 세부 전술 없는 거? 어차피 이러면 그냥 무지성 측면 크로스잖아. 세부 전술 없으니까. 근데 후반에 셰슈코 교체로 빼주는 게 이게 어차피 측면에서 박스 투입시킬 때 무지성 크로스만 올릴 건데 셰슈코 교체로 빼주는 게 심지어 교체 카드도 2골 처먹히고서야 마이누라든지 이런 선수들 그때서 이미 경기 끝났는데 그때서야 교체를 넣는 게 세부 전술도 그런데 공격진에서 터치부터 클래스 차이 나 보이는 건 전술 탓에 멘탈 나가서인가? 그쵸. 멘탈 나가서가 엄청 커요. 버리우드도 전반 초반에 괜찮다가 후반전에 갑자기 이상한 미스들 많이 발생시킨 거 보면 선수들 멘탈 터진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 확실하지 않은 아모림의 게임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아모림 전술을 선수들이 못 믿는데 어떻게 선수들이 경기장 내에서 멘탈을 잡아. 근데 어쨌건 맨시티가 애초에 접근법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홀란드라는 존재가 일단 너무 까다로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든이랑 베실바까지 중앙 공간 먹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숫자 싸움 이기면서 맨시티가 중원 싸움 힘겨루기를 이겼잖아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맨유는 측면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마드나 도루구 이쪽으로. 근데 맨시티가 이 측면 압박 체계를 되게 잘 가져가더라고요. 딱 아마드라든지 도루구를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압박법. 그래서 이제 아마드라든지 1대1 칠 때 보면 보통 맨시티는 앞뒤로 압박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앞뒤로 들어와요. 앞뒤로. 근데 이게 중원에서보다 측면에서 더 압박이 잘 먹히는 게 한쪽 공간이 없잖아. 애초에 측면에서는 공간이 3방향밖에 없잖아요.
이 터치라인 쪽 공간은 없다고 봐야 돼서, 그러면서 어차피 중원에는 로드리, 레인더러스, 뭐 포든 이렇게 먹어놓고, 그리고 앞뒤로 압박이 한 번에 오니까 아마드가 고립되는 상황도 자주 발생했고 반대편도 똑같고, 그래서 측면에서 이 시티가 접근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압박 체계들. 그래서 도르구, 뭐 아마드, 은베모도 그렇고 쌈 싸먹히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어. 딱 아모님이 해당 경기에서 준비해왔던 건 그렇게 두 개였던 것 같아요. 결국 요로를 이제 이 미들블록 싸움에 합류시키는 거, 그러면서 수적인 우위 가져가려고 했던 거. 물론 바로 전반 15분 만에 해당 전술을 읽혀가지고 바로 파괴됐긴 했지만 일단 이렇게 요로 올리는 거 하나 가져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 아모림이 준비했던 게 수비진에서 윙백까지의 반대 전환? 이것까지도 뭐 준비해 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루크쇼 쪽에서 은베모 쪽으로의 반대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브루노가 조금 내려오면서 아마드 쪽 이 왼쪽 공간, 아니면 도르구 쪽 해당 공간으로의 반대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지난 경기, 지지난 경기와 다르게 꽤 준비를 해온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양옆의 공간으로도 롱패스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 결국 아직까지 전체적인 틀에서 보자면은 크게 바뀐 건 없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전체적인 플랜에서는 아직도 3-4-3 플랫이고, 여기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차라리 아마드 윙백 쓰고 브루노 2선 쓰든 뭐든 해서 마즈라위 중앙에 쓴 다음에 오히려 프리시즌에 콜리어 썼던 것처럼 아마드를 오히려 중원 싸움 가담시키고 마즈라위 또 측면으로 오버래핑 그냥 단순 직선적인 움직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가르테, 더리우트, 우가르테든 여기 카세미르든 들어오겠지만 우가르테, 더리우트 이 미들블록 먹고 요로, 루크쇼, 그리고 도르구도 윙쪽 윙처럼 기능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냥 아모림은 이런 거 없이 이번에도 준비해온 게 요로 횡적인 움직임도 아니고 그냥 이런 직선적인 단순한 움직임 하나. 그러니까 바로 파회 당하는 거겠죠, 당연히. 이렇게 단순하니까. 맨유는 3백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지금 아모림이 쓰는 3백, 문제 덩어리가 가득한 3백이 아모림이 쓰는 3백이 문제인 거지. 만약에 지금 맨유 스쿼드에 콘테라든지 투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알론소라든지 이런 감독들 왔으면 지금이랑 똑같을까요 과연? 3백이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아모림의 3백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점 장면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포든 골 장면 있죠. 도쿠가 오른쪽으로 순간적으로 이동하면서 여기에 과부하 만들고, 마즈라위 한 명 바보 만들면서 수싸움도 꽤 잘 가져가고, 이 상황에선 일단 우가르테가 1차적으로 도쿠에게 너무 안 붙어 있었다 보니까 우가르테 일단 1우액, 그리고 루크쇼 진짜 말도 안 되게 싹싹김치로 잘 벗겨져서 루크쇼도 당연히 1우액이지. 이것도 정면에서 드립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무슨 상대 선수 한 명이 오버래핑 움직임 가져가지고 이거 이용해서 뭐 안쪽으로든 드립을 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엄대엄 정면으로 그냥 드립을 친 건데 너무 싹싹김치로 벗겨졌다 보니까 일단 우가르테 우액, 그리고 루크쇼까지 우액이긴 했어. 그리고 이제 도쿠가 여기서 크로스 올린 거 홀란드에게 브루노, 요로 둘 다 껴 있었고, 마즈라위는 이미 도쿠라는 선수 잡을 선수가 없으니까 바보 돼 있었고, 브루노가 포든 안 따라간 게 살짝 이 정도? 우회까진 아니고 브루노 1흠, 그리고 루크쇼, 우가르테 1우획씩 정립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점 장면 여러분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홀란드한테 아예 털렸던 이거였어요. 이거 여기서 도쿠가 홀란드에게 패스했는데 요로가 도쿠한테 붙었던 거는 이거는 뭐 최선이었던 것 같고, 홀란드가 이쪽 방향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더리우트랑 루크쇼 둘 다 제어가 안 됐죠. 근데 이제 원래 마크맨은 더리우트였지만 추후에 루크쇼로 바뀌었는데 진짜 속도 싸움 그리고 몸싸움, 힘싸움으로 그냥 너무 쉽게 뚫려버리니까 그대로 1대1 찬스 나와서 실점. 이거는 뭐 홀란드가 너무 잘했던 거라 그냥 더리우트 흠에 루크쇼 흠 딱 이 정도. 우액인 선수는 아예 없었고 딱 그냥 더리우트 흠, 루크쇼 흠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점이 이거였는데 해당 장면에서 여기가 우가르테고 여기가 루크쇼거든요. 우가르테가 원래 하던 그 전형적인 짬 때리기 패스 있잖아요. 패스 파워도 애매하고 상대 선수가 이미 루크쇼에게 압박이 붙고 있는데 그런 루크쇼에게 패스 주는 이런 짬 때리기 패스 일단 우가르테가 했는데 이게 막 엄청 위험한 상황까지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아웃풋으로 보자면은 굳이 싶은 패스긴 했어도 이런 패스를 왜 하지 싶은 패스긴 했어도 이거 패스할 때까지는 막 완벽하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여기서 루크쇼 볼 처리가 진짜 심각하게 안 되면서
볼이 엄청 튀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볼 뒤로 흐르고 우당탕탕 하다가 볼 뒤로 흐르고 여기서 홀란드 바로 뛰어가죠. 여기서 경합 상황 만들었는데 맥과이어가 일단 밖으로 처리는 해. 일단 앞쪽으로 처리했는데 이게 상대 선수에게 볼이 있죠. 무슨 측면으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맥과이어가 그냥 중앙으로 상대 선수한테 볼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뒷공간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맥과이어 리스크 또 나왔죠. 이 뒷공간 슝슝. 그리고 상대 선수 바로 패스, 홀란드 1대1 상황 골. 이것도 이제 우가르테가 그래서 이 정도. 그 다음에 루크쇼는 당연히 우액이었고, 맥과이어는 사실 뭐 원래 뭐 이런 선수라 클리어 그냥 하면 될 거를 상대 선수 발밑에 갖다주는 패스라든지 아니면 뒷공간 노출시키는 그런 리스크라든지 원래 이런 선수라 이제는 뭐라 하기도 싫어 맥과이어는. 그래서 아모림의 패착이 진짜 과반수 이상이라고 해도 선수단도 심각했던 게 맞아서 뭐 굳이 워스트였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루크쇼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루크쇼 본 경기 중에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있나 싶었어요. 모든 실점 장면에 싹 다 관여가 되면서 루크쇼가 진짜 워스트였고, 더리우트는 전반은 괜찮았는데 후반 우액이었고, 사실 우가르테도 수비 시에는 꽤 괜찮았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괜찮더라고. 특히 이제 중원 싸움이 빡세게 일어나면서 우가르테가 뛰어놀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는 낫배드였는데 근데 그 이후에 판단이 너무 구리니까 너무 구려 너무. 그리고 항상 나오는 짬 때리기 패스, 압박 있는 선수에게 패스 주는 그런 것들, 이거는 실점 장면에서 루크쇼에게 주는 패스뿐만 아니라 자주 또 이런 장면이 나갔어서 이게 판단이 너무 아쉽더라고.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가르테는 이제 브루노랑 같이 튀어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기도 하고, 브루노 뒤를 받쳐줘야 될 선수가 수비 시퀀스에서 브루노보다도 앞에 있는 경우도 엄청 많고, 그런 것들도 많이 아쉽기도 했고, 우가르테도 뭔가 수비 시에 볼 뺏거나 이런 장면들이 우아 하면서 와우 포인트가 많았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우가르테도 조금 아쉽기도 했고.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아모림 얘기 하면서 끝내자면, 진짜 아모림에 대해서 진짜 어이가 없는 부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빼고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브루노 못 쓰는 감독은 진짜 브루노까지 안락사시켜버리는 그런 감독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긴 해요. 아니 최소한 솔샤르도 잘 썼고 랑닉도 잘 썼고 테나흐도 잘 썼고, 그렇다고 맨유에서만 잘 쓰인 것도 아니야. 포르투갈 국대가도 날라다니고 그런 선수인데, 아모림은 일단 브루노 못 쓰는 게 말도 안 되기도 하고, 브루노는 테나흐도 잘 쓴 선수인데 여기에 추가할 게 마이누도. 사실 마이누도 제 사견으로는 마이누의 폼은 뭐 물론 23-24 시즌에 폼은 안 나온다고 해도 솔직히 못 쓸 정도까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아모림이 본인 전술하고 안 맞다고 유기시키는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잉글랜드 국대에서 미드필더 주전을 먹는 그런 재능을 가진 선수인데 이런 역대급 재능 성골뉴스까지 죽여버릴 정도로, 그리고 팀 나가게 하고 싶어 하게 만들 정도로 아모림이 안 쓰는 게 전술상 안 맞다고 그냥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싶긴 하죠. 테나흐도 잘 쓴 마이누를, 심지어 사우스게이트도 잘 쓴 마이누를, 결국 뭐 브루노도 못 쓰고 마이누도 못 쓰고 이런 거의 연장선상이 3백에서 희생자가 너무 많아요. 3백에서 솔직히 지금 수혜자라고 하면 끼키바야 도르구 하나? 지금 3백에서 희생당하는 선수, 그리고 아모림 볼에서 희생당하는 선수 마이누, 브루노, 지르크지도 포함이죠. 저는 사실 우가르테도 그냥 4-3-3이라든지 4-2-3-1 쓰면은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봐요. 투미들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해요 우가르테도. 그리고 또 발롯도 완전 피해자죠. 그리고 사실 아마드도 100% 피해자죠. 사실 이번 경기에서 좀 드러난 게 루크쇼도 오히려 좌풀백에 쓴다면 지금처럼 수비적인 리스크도 덜할 거고, 지금도 사실상 보자면 센터백으로 쓰니까 결국 이런 수비적인 상황에서의 불안감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 풀백으로 쓰면은 이런 리스크 있는 상황도 많이 안 나올 텐데, 참 수혜자보다 피해자가 더 많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하죠. 선수들 폼은 싹 다 그냥 나락을 찍게 만들고, 경기력적으로도 항상 모든 팀들에게 밀리면서 주도적인 축구 못하는 아모림의 한계, 전술적 한계죠. 결국 전술적 한계에는 그런 것도 들어가긴 해요. 경기 중간중간에 맞춤 대응이 너무 부족해. 이번에 맨시티전도 펩이 살짝 전술 바꾸니까 거기에 대응을 아예 못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교체 타이밍도 이상하고 빠릿빠릿하게 교체 못 가져가고 뭐 그런 것들, 그냥 이런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리그 승률 25%에 31경기 승점 31점, 말 다 했죠. 아모림 부임 이후에 아모림보다 승점 못 쌓은 팀이 없습니다. 강등팀 제외하면 17팀 중에 아모림 부임 이후에 모든 팀들이 아모림보다 더 승점을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 입중계 영상에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맨유 강등당해도 이상하지 않다 했거든요. 끽하면 강등될 수도 있다 했는데 그게 팩트일 수도 있는 게 옵타 슈퍼컴퓨터 데이터 기준으로 맨유가 그 챔스권이라고 하죠. 챔스 티켓 탑5 안에 들 확률이 7%인데 맨유가 이번 시즌 강등 당할 확률이 10%입니다. 말 다 했죠? 저는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모님 경질 당연히 해야 한다 주의긴 한데 보드진은 최소한 몇 경기는 더 기다려 줄 걸로 보이고요. 이러니까 보드진도 정신 나갔다는 거야. 바로 잘라야 돼. 보드진까지 잘라야 됩니다. 이건 경질 타이밍을 너무 못 잡아. 아니 옆집에 포스텍 바로 경질하고 이런 거 보면 뭐 느끼는 게 없나? 첼시 막 완벽한 타이밍에 빡빡빡 경질하고 이런 거 보면 느끼는 게 없나? 근데 일단 뭐 현실이 이렇습니다. 맨유 현실은 이렇고요. 그래도 만약에 경질된다면 저는 베스트를 원하는 건 글라스너나 이레올라 딱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감독을 데려오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누누라든지 에메리 이런 감독들은 저는 조금 기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빅클럽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감독들이라 누누도 토트넘에서 몇 개월 만에 바로 잘렸던 그런 경력도 있고 에메리도 아스날이랑 클럽 대차게 말아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이렇게 이미 실패했던 감독들보다는 그냥 새로운 감독 그리고 PL에서 어느 정도 경험 있는 감독 긁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베스트는 투엘이라든지 콘테 이렇게 증명이 된 A급 감독들 데려오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보드진이 뭔가 본인 이고가 센 감독보다는 보드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을 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모림 데려온 것도 있고 그래서 콘테, 투엘 이런 류는 뭔가 보드진이 영입을 안 할 것 같아요. 나겔스만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렇게 검증된 감독 데려와서 일단 맨유 안정화가 우선인 것 같아서 결과 그냥 빡빡빡 내주고 그러면서 한 1, 2년 동안 순위 안정화 좀 시키고 지금 너무 말도 안 되게 뒤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감독과의 불화, 보드진과 감독과 마찰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팀 순위 안정화가 가장 최우선인 것 같아서 그래서 콘테, 투헬, 뭐 나겔스만 이런 감독들 원하지만 애초에 그런 감독들이 맨유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당연히 지금 각자 소속된 데서 뭐 나겔스만은 예외라고 쳐도 투엘, 콘테 각자 뭐 잉글랜드 대표팀이든 나폴리에서든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맨유 올 가능성도 적고 그리고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보드진이 영입할 가능성도 적고 그래서 그나마 딱 이 두 명 정도? 아니면은 또 이제 차선책이 독일 쪽에 괜찮은 감독 많으니까 그런 애들 긁어봐도 되고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보드진이 일단 아모rim 몇 경기 더 기다려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4, 5, 6, 7, 8라운드까지인데 맨시티 일단 패배를 했잖아요. 첼시전 진짜 잘해서 뭐 무승부 한다고 해도 그리고 리버풀전은 패배가 정배라고 하면 브랜드포드나 썬더랜드 경기 중에 한 경기만 못 이겨도 그래도 보드진이 아모림 경질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맨시티전 패배 이후에 첼시 경기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승리 못하고 브랜드포드전에 만약에 진다면 아모림 바로 경질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드진이 그래서 지금 보드진도 같이 그냥 짐 싸서 나가야 돼. 이 새끼들 정신 나갔어 얘네도. 보드진도 더 이상 안 돼요. 더 이상 애초에 아모림 경질 타이밍 이 정도로 놓치고 있는 것부터가 일처리 제대로 못한다는 거에 반증이라 좀 레클리프가 헷가닥 돌아서 보드진까지 싹 다 잘라줬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CEO 베라다 그 다음에 디렉터 윌콕스 이 두 양반 지들 밥그릇 지금 결려있다고 아모림 경질시키면 자기들 자리까지 책상 빠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지들 밥그릇 지키겠다고 지금 아모림 경질 미루고 있는 거잖아. 자기들도 해고 안 당하고 싶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애초에 본인들이 아모림 데려온 감독이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 실패 인정하기 싫어서 실패 인정하면은 지들 자리까지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 아모림 뿐만 아니라 보드진까지도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대격변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레클리프 구단주 부임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한 번 더 싹 다 갈아엎어야 될 것 같은 현재 모양새긴 합니다. 진짜 이런 기사 뜰 때마다 머리털이 빠지는 느낌이라니까? 이거는 인터뷰에서도 싹 다 아모림이 직접 말했던 내용들이죠. 문제는 선수들의 태도랑 접근 방식. 본인의 전술 시스템은 안 바꾼다는 게 나는 틀리지 않았다. 뭐 아모림 생각에는 전술적으로는 일단 결함이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보다 당연히 축구 더 잘하시니까. 그러세요? 뭐 같이 망해보자 그냥. 망해봐 그냥. 맨유 망쳐보자 그냥. 전술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모림은.